오늘은 최근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논란과 맞물려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전현무 씨의 차량 링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오히려 본인에게 치명적인 TMI가 되어 돌아온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내막과 법적인 쟁점, 그리고 대중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현무 씨 측이 2016년 당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진료 기록부였습니다. 소속사 SMCC는 결백을 자신하며 9년 전의 기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는 결과적으로 긁어부스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매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엠빅스 100이미지라는 처방 내역이었습니다. 이 약물이 화제가 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엠빅스는 미로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시알리스와 같은 타다라필 성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 일부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치매 예방, 혈관 건강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 보조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핑계가 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엠빅스는 체내 지속 시간이 2-3시간으로 매우 짧아 오로지 성관계 직전 발기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게다가 처방받은 용량이 100mg이라는 고용량이라는 점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50mg 처방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해 고용량을 써야 할 만큼 의존도가 높거나 증상이 뚜렷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전현무 씨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고백했던 탈모 고민과 이 약물을 연결짓기도 합니다. 실제로 탈모약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탈모약 복용 환자의 약 15%가 이러한 증상을 겪는다고 하니 탈모 치료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남모를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모약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라면 엠빅스보다는 지속시간이 긴 시알리스 계열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진료 기록 공개는 대중에게 전현무 씨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지만 차량 내린거 투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 측이 공개한 진료 기록부에는 세네비트 주사 멀티비타민과 유니시주 비타민제 처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영양주사나 마늘주사의 일종으로 피로회복을 위해 많은 직장인이 맞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누가 이 주사를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링거를 꽂는 정맥주사 행위는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비의료인이 차량 안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뺐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이거나 환자의 요청에 의한 왕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달리는 차 안이나 방송국 대기실은 적법한 진료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현무 씨 측은 편도염 위염 등의 진단에 따른 적법한 처방이었으며 링거는 이를 보조하는 치료의 일환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타온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조제된 링거를 들고 나와 차 안에서 맞았다면 그 투여 행위 자체가 불법 의료 행위의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체에 만연한 특권의식과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링거를 꽂고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이 부상 투혼이나 프로 정신으로 포장되곤 했습니다. 2016년 당시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링거를 꽂은 인증샷을 공유했을 때만 해도 제작진이나 대중 모두 이를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니까 유명인이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서 맞아도 된다는 안일한 관행이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사건을 기점으로 대중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투혼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대응 전략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시술 의혹을 벗기 위해 9년 전 기록을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운 격이 되었습니다. 차량 링거 투여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 누가 주사를 놓았는가은 빠진 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이슈 발기부전, 약만 던져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록 공개로 인해 경찰 수사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습니다. 의료법 제27조와 제33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셈입니다. 지금 연예계 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현무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톱스타가 관행처럼 이용해온 출장 주사 서비스나 차량 링거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SNS 사진이나 방송 자료 화면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라면 의료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과연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누가 주사를 놓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만약 비의료인이 관여했다면 본인 또한 교사나 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료인이 했다면 해당 병원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사안입니다. 진실은 진료기록부 속에 있는 약물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사 바늘을 잡았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보여준 아마추어 같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소속사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더 큰 의혹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약물 목록이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로 소비될지, 그리고 차량 내 투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전현무 씨는 불법 시술 의혹은 씻어냈을지 몰라도 전 국민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강제로 공개당하며 희화화되는 더 큰 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방송인에게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스마트하고 유쾌한 진행으로 사랑받던 그가 이제는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발기부전 치료제나 차량 링거를 먼저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문제를 넘어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왕진 서비스나 원외 처방 투여 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한다면 편의를 봐주었던 병원들까지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현무 씨 측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연예계의 특권의식과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동시에 타격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대중의 눈높이와 법의 잣대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인지, 아니면 연예계의 잘못된 특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수사 과정과 추가적인 팩트체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